서울의 겨울은 매섭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휩쓸며 이준서의 낡은 재킷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는 손에 든 편지를 다시 읽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집에 오지 마. 너 같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의 글씨는 날카롭고 단호했다. 단 몇 줄로. 이준서는 26년간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잃었다. 그는 편지를 주머니에 구겨 넣고 떨리는 손으로 하야토의 손을 잡았다. 하야토의 따뜻한 손바닥이 그의 차가운 손가락을 감싸며 잠시나마 세상의 냉혹함을 잊게 해주었다. 괜찮아. 준서야. 하야토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린 함께야. 이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커져갔다. 어머니의 거부. 세상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 그는 하야토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앗아갈 줄은 몰랐다. 이준서와 하야토는 서울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다. 2년 전. 이준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책 속에서 위안을 찾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왔다. 하야토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뽐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하야토가 카페에서 사진을 찍다 이준서의 책상에 실수로 커피를 엎었고 그 사과가 대화로. 대화가 점차 마음으로 이어졌다. 하야토는 이준서에게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해주었다. 그는 이준서에게 자유로움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준서는 하야토의 카메라 렌즈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곧 시련의 시작이었다. 이준서의 어머니. 김미영은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다. 강인하고 헌신적이었지만 보수적인 가치관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 그녀는 이준서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바쳐 그를 키웠다. 홀어머니로. 그녀는 이준서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바랐다. 제대로 된 삶이란 그녀에게는 안정적인 직장, 결혼, 그리고 손주를 보는 것이었다. 이준서가 하야토와의 관계를 고백했을 때 미영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니? 그녀는 소리쳤다. 이런 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 그녀의 말은 이준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결국 이준서는 집을 나와 하야토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은 그들을 점점 더 옥죄어왔다. 하야토는 자신의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며 이준서를 격려했다. 우린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 수 있어.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지만 이준서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녀의 거부는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이준서는 우연히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 근처를 지나갔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의 지친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홀로 테이블을 닦으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이준서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을 다시 받아줄까? 아니면 또다시 거부당할까? 그날 밤, 하야토는 이준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함께 가줄게. 어머니와 이야기해보자. 이준서는 망설였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과 생존, 그리고 사랑을 건 싸움이었다. 이준서와 하야토는 다음 날 미영의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한산했고 미영은 카운터 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준서가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고 미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여기 왜 왔어? 그녀가 물었다. 엄마.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준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얘기할 거 없어. 나가. 미영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야토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김미영 여사님. 저는 하야토입니다. 준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미영은 하야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망가졌어. 그 순간 이준서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엄마. 제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이준서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저는 여전히 엄마 아들이에요. 미영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준서와 하야토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식당을 나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어딘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이준서와 하야토는 원룸의 작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의지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이준서는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은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이준서가 중얼거렸다. 하야토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네가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대단해. 하지만 이준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싸워볼 것인가? 그는 하야토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며칠 후, 하야토는 자신의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는 서울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고, 그의 작품들은 도시의 다양한 얼굴을 담아내고 있었다.
이준서는 하야토의 사진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한 사진에는 이준서가 한강변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 속 이준서는 자유로워 보였다. 하야토가 렌즈를 통해 본 그의 모습은 그가 스스로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전시회에 온 사람들은 하야토의 작품에 감탄했다. 하지만 이준서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하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는 하야토의 성공을 기뻐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출판사에서의 일은 힘들었고 어머니와의 갈등은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갤러리에 들어왔다. 이준서의 대학 동기 민지였다. 민지는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이준서가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준 친구였다. 그녀는 이준서와 하야토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준서야. 정말 오랜만이야. 그리고 하야토 씨. 맞죠? 작품 정말 멋져요. 민지가 말했다. 하야토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답했고 이준서는 민지의 밝은 에너지에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다. 민지는 이준서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 너 요즘 좀 힘들어 보인다. 이준서는 망설이다가 결국 어머니와의 일을 털어놓았다. 민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말했다. 준서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 자신을 잃지 마.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이준서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민지와의 대화에서 작은 용기를 얻었다. 한편 미영은 식당에서 홀로 밤늦게까지 일하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이준서의 고백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이준서가 어릴 때를 떠올렸다. 어린 이준서가 그녀의 손을 잡고 웃던 모습,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던 모습, 그리고 그녀를 위해 어버이날에 편지를 썼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그녀에게는 소중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미영은 이웃인 박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박 할머니는 미영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미영아, 내 아들이 누굴 사랑하든 그건 내 아들인 거야. 세상이 뭐라 하든 가족은 가족이야.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는 그냥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요. 제가 잘못 키운 것 같아서. 박 할머니는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람들 말. 그건 바람처럼 지나가. 하지만 내 아들은 내 곁에 영원히 있고 싶어 해. 그걸 잊지 마. 이준서는 하야토와 함께 어머니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더 단호하게, 그리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하야토는 그의 결정을 지지하며 함께 준비했다.
그들은 미영이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식당은 텅 비어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간판에는 김씨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이준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어디로 간 걸까? 불안한 마음에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하야토는 이준서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괜찮아. 준서야. 어머니를 찾아보자. 분명 어딘가 계실 거야. 그들은 미영이 자주 가던 시장, 공원, 그리고 집 근처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준서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떠난 것일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준서와 하야토는 미영을 찾기 위해 동네를 샅샅이 뒤졌다. 이준서의 가슴은 불안과 후회로 가득 찼다. 만약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야토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너 혼자 책임질 일 아니야. 우리 함께 찾자. 그들은 결국 미영의 오랜 친구, 은주를 찾아갔다. 은주는 미영과 동네에서 함께 자란 친구로 그녀의 성격과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은주는 이준서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미영이가 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 하지만 너도 아들로서 힘들었을 거야. 은주는 미영이 최근 병원에 자주 다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몸이 좀 안 좋다고 했어.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검사받고 있다고 하더라. 이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가 아프다니? 그는 왜 그걸 몰랐을까?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준서와 하야토는 은주가 알려준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로비는 차갑고 조용했다. 이준서는 간호사에게 어머니의 이름을 물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미영 환자분, 어디 계신가요? 간호사는 기록을 확인한 뒤 미영이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준서는 하야토와 함께 병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할까? 아니면 또다시 거부할까? 병실 문을 열자. 미영은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이준서를 보자.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굳어졌다. 여기 왜 왔어?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함은 여전했다. 엄마.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걱정돼서 이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영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너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가. 하야토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여사님. 준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셔야 해요. 우리 둘 다 여사님을 소중히 생각해요. 미영은 하야토를 쳐다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후회. 그날 밤, 이준서는 병원 근처의 벤치에 앉아 하야토와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엄마를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어. 내가 너무 늦은 거야. 하야토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이준서는 마음이 무거웠다. 어머니의 건강,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그는 하야토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다. 며칠 동안 이준서는 매일 병원에 찾아갔다. 미영은 여전히 차갑게 그를 대했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준서가 가져온 꽃을 조용히 받아들였고 그가 가져온 책을 침대 옆에 두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준서에게는 희망의 신호였다. 한편 하야토는 자신의 사진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준서와 함께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집을 만들고 싶었다. 그는 이준서에게 말했다. 이 사진집은 우리 이야기야. 세상에 우리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어. 이준서는 하야토의 열정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야토의 확신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이준서는 병원에서 미영과 단둘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엄마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이준서는 그 떨림에서 그녀의 갈등을 느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들어와 미영의 검사 결과를 전했다. 다행히도 그녀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준서는 안도하면서도 어머니의 건강이 자신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금 죄책감을 느꼈다. 미영의 병실을 나서며 이준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은 것이 희망의 신호로 느껴졌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열기에는 갈 길이 멀었다. 그는 하야토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말했다. 내가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야토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 준서야.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야. 그걸 보여줘. 며칠 후 이준서는 어머니가 좋아했던 옛날 사진첩을 가져갔다. 사진첩에는 어린 이준서와 미영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미영은 사진첩을 보자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는 추억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이거. 내가 어릴 때 자주 보던 거지. 미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저는 여전히 그때의 아들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뿐이에요.
미영은 대답 대신 사진첩을 천천히 넘겼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이준서가 초등학교 졸업식 날. 미영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가 속삭였다. 이준서는 가슴이 아팠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엄마.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하야토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미영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럼 내가 뭐가 되는데? 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쩌라고. 그 말에 이준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어머니의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에 가슴이 찢어졌다. 그날 밤 하야토는 이준서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내 어머니를 전시회에 초대해보는 건 어때? 내 사진들로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이준서는 망설였다. 어머니가 과연 올까? 하지만 하야토의 확신에 힘입어 그는 미영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초대장에는 간단한 메시지를 적었다. 엄마. 제 삶을 봐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랑을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며칠 후 전시회 날이 다가왔다. 이준서와 하야토는 갤러리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미영이 올지, 안 올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시회 시작 몇 분 전, 낯익은 그림자가 문 앞에 나타났다. 미영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갤러리에 들어와 하야토의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사진 속 이준서의 행복한 모습을 보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한 사진에는 이준서와 하야토가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 아래에는 하야토가 쓴 캡션이 있었다. 사랑은 자유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자유롭게 한다. 미영은 그 캡션을 읽고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이준서는 멀리서 어머니를 지켜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전시회가 끝난 후 미영은 이준서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나한테는 시간이 필요해. 이준서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손을 뗐다. 조금만 기다려줘. 미영은 그렇게 말하며 갤러리를 떠났다. 이준서는 하야토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희망이 있는 걸까? 하야토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희망은 항상 있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미영이 전시회를 다녀간 후 이준서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가 완전히 자신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하야토와 함께 더 단단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준서의 직장 동료 중 몇몇은 그의 성정을 알게 된 후 은연중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출판사에서의 프로젝트는 점점 더 힘들어졌고 이준서는 자신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하야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가끔은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하야토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준서야. 내가 여기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언젠가 내 어머니도 우리 곁으로 올 거야. 그 말에 이준서는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한편, 미영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식당을 다시 열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준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다. 이웃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박 할머니와의 대화, 그리고 하야토의 전시회에서 본 사진들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어느 날, 미영은 식당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이준서가 어릴 때 어버이날에 썼던 편지였다. 엄마.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해요. 그 문장을 읽으며 미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이준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미영은 이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서야. 식당에 한번 와줄래? 이준서는 놀라면서도 기뻤다. 그는 하야토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미영은 그들을 조용히 맞이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배고프지? 밥이라도 먹어. 이준서와 하야토는 테이블에 앉았고 미영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을 내왔다. 식사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이준서는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며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식사가 끝난 후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서야. 네가 힘들었을 거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 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많았어. 이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미영은 말을 이었다. 그래도 아직은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아. 하지만 너를 잃고 싶지는 않아. 하야토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사님. 시간을 드릴게요. 저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미영은 하야토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이준서와 하야토는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준서는 말했다. 내가 원하던 건 이거야. 완벽한 이해가 아니더라도 그냥 엄마가 나를 다시 봐주는 것. 하야토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 그리고 그게 충분해. 시간이 흘렀다. 이준서와 하야토는
여전히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지탱했다. 이준서는 출판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바쁜 나날을 보냈고, 하야토는 사진작가로서 점점 더 인정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했다. 어느 날, 이준서의 직장 동료가 그의 성정을 비꼬는 농담을 던졌다. 이준서, 너 남자친구랑 잘 지내? 요즘 세상이 참 개방적이야. 안 그래? 이준서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처가 쌓였다. 그는 하야토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며 말했다. 가끔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야토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세상이 너를 바꾸게 두지 마. 미영은 식당에서 이준서를 자주 초대했다. 그녀는 여전히 하야토와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이준서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이준서에게 말했다. 네가 어릴 때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준서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미영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너도 행복해야 해. 내가 그걸 막고 싶지는 않아. 그 말은 이준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야토는 새로운 사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한국의 다양한 가족을 주제로 한 사진집이었다. 그는 이준서와 미영을 모델로 초대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냥 서로를 사랑하면 충분해. 미영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준서의 설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사진 촬영 날, 그들은 한강변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미영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이준서와 하야토의 따뜻한 분위기에 점차 마음이 풀렸다. 사진이 완성된 후 하야토는 미영에게 한 장의 사진을 선물했다. 그 사진에는 이준서와 미영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미영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너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아. 준서야. 그날 밤, 이준서와 하야토는 함께 미래를 꿈꾸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준서는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하지만 너랑 함께라서 다행이야. 하야토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함께야. 어떤 시련이 와도. 시간이 흘러 이준서와 하야토는 점점 더 안정된 삶을 꾸려갔다. 이준서는 출판사에서 승진했고 하야토는 사진작가로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시련과 마주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은 그들을 단단히 지탱했다. 미영은 점차 이준서와 하야토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보수적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이준서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그녀는 식당에서 이준서와 하야토를 위한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내가 너희 둘 다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어. 미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준서는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 하야토는 미영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사님.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가족의 맛이에요. 미영은 그 말에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이준서와 하야토의 진심이 그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야토의 사진집이 공개된 후 일부 보수적인 단체들이 그의 작품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하야토의 사진이 비도덕적이라며 갤러리를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이준서는 하야토를 걱정하며 말했다. 너 괜찮아.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미안해. 하야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안해하지 마. 이건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일이야. 우리 사랑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이준서는 하야토의 단단한 태도에 힘을 얻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고 놀랍게도 미영은 분노했다. 어떻게 감히 너희를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 너희가 뭘 잘못했는데? 그녀의 반응은 이준서를 놀라게 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강하게 지지해줄 줄 몰랐다. 미영은 결국 하야토의 갤러리에 찾아가 그를 응원했다. 그녀는 시위대 앞에서 당당히 말했다. 내 아들이 누굴 사랑하든 그건 내 아들이야. 너희가 뭔데 감히 판단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준서와 하야토는 그녀의 모습에 감동받았다. 미영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시위는 결국 잦아들었고 하야토의 사진집은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사랑과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준서와 하야토는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영은 이제 이준서와 하야토를 자주 식당에 초대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이준서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잘못 판단했어.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준서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몇 달 후 하야토는 새로운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에는 이준서와 미영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전시였다. 전시회 제목은 가족 그리고 사랑기였다.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이준서와 하야토는 서로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다. 마지막 사진에는 이준서, 하야토, 그리고 미영이 함께 한강변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사진 아래에는 간단한 캡션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용기다. 그리고 용기는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미영은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의 선택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준서와 하야토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도전을 마주할 것이지만 서로와 가족의 지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우린 괜찮을 거야. 준서야. 하야토가 말했다. 이준서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응. 우리 함께니까.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서울의 불빛은 그들의 앞길을 비추었다. 사랑은 그들을 자유롭게 했고 그 자유는 그들의 삶을 더 밝게 만들었다.